현대차의 팰리세이드가 인기를 끌면서 지금 신청해도 7개월 뒤에야 인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량을 맞추려면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데 노조가 생산 라인 증설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완성차 수출 1위 시장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혀 국내 자동차 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청년 고용 지표가 부진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일 열리는 가운데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가 오늘 국회에서 진행한 남북건설 기계교류 세미나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센뉴스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뉴스플러스 양한나입니다. 현대차의 대형 SUV 팰리세이드가 작년 11월 말 출시 후 3개월 만에 5만 대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7개월 뒤에나 차를 인수할 수 있는데요. 물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량을 더 늘려야 하지만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해 당장 생산 라인 증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중국 등 수출 부진에 영업 실적도 좋지 않은 판국에 신차 호재를 누리기는커녕 노조에 발목 잡히는 모습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국내 대형 SUV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인한 남성미를 풍기는 외관 디자인에 고급스러운 내부 디자인. 여기에 4천만 원가량의 가격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지금 신청하면 7개월 뒤에나 인수할 수 있는 상황. 현대차는 생산 라인 증설이 시급하지만 노조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현대차 단체협약 제41조엔 기술상 사정에 따른 인력의 전환 배치, 재훈련 및 재반 사항은 계획 수립 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증설하면 인력 배치, 재훈련 등이 필요한데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차의 작년 영업이익은 2조 4,222억 원으로 전년보다 47.1% 감소했습니다. 실적 악화에 미국,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도 성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모처럼 신차 효과를 등에 업고 실적 개선을 하려 해도 노조에 발목 잡히는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오는 4월부터는 미국 수출을 위한 북미형 모델도 생산해야 합니다. 역시 노조와 생산 일정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노사가 협의 중이라면서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미형 모델 생산 일정도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자동차 업계의 위기는 노사 갈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넘기 위해 노조의 떼쓰기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앞선 보도에서 대기업 노조가 국내 완성차 업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국내 완성차의 수출 1위 시장인 미국에서 날라온 악재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세 부과 등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AFP통신은 상무부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상무부의 보고서가 백악관에 제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수입 자동차나 부품에 높은 관세를 매긴다면 미국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는 유럽연합, 일본,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체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 협정 개정 때 이미 화물 자동차 부문에서 일부 양보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추진 중인 별도의 자동차 관세에서 면제될지는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관세 조치로 미국 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11%가량 줄어들면서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산 제품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UBS는 같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완성차에 대해서만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 부품과 EU 외 국가에서 생산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회견을 통해 미 의회 측이 한국은 FTA 체결국이자 성공적인 개정 협상 타결국으로서 다른 국가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이 고려되도록 백악관 인사들에게 의사를 개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관세를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우리 측의 요청에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조치 결정 전까지 우리나라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청년 고용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고용 지표가 부진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서울 노원구 인덕대 현장 방문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가장 좋은 해법은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2만 5천 명 정도를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뽑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청년 구직 촉진 활동 자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청년 확장 실업률은 23.2%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오는 27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북한 시장이 열리면 초기 인프라 투자와 건설기계 수요 등이 막대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서울경제TV는 이에 맞춰 남북건설 기계교류 협동조합과 함께 오늘 국회에서 북한 시장 개방을 대비해 선제적 대안을 제시하는 남북건설 기계교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현장을 정창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몇 배 더 빠른 오늘 국회에서 서울경제TV와 남북건설기계교류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남북 간 건설기계 산업 분야의 효율적인 교류 및 협력 방안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북한 시장 개방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미리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행사를 주최한 서울경제TV 이상석 대표는 인사말에서 북한 시장이 열리면 초기 인프라 투자 등이 폭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개방 초기에 인프라 투자가 선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 연결된 건설기계 수요는 가히 폭발적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축사에 나선 국회 남북경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영 의원은 남북경협이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에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관련자분들도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데 있어서 남북경제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인식과 공감대 이런 것들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빠르게. 주제 발표에 나선 이물출 경남대 교수는 남북 교류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북경협은 우리 남쪽 기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히 중국이나 미국 기업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와 경제단체, 건설기계 유관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남북 경협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분야는 바로 건설기계 분야입니다. 국내 건설기계 시장이 포화에 이르렀고 북한은 도로와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이어서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건설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군수공업 부문에 있어 건설기계 등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이끌었던 겁니다. 북한은 이달 말 베트남에서 미국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앞뒀습니다. 김 위원장이 현재의 경제발전 현장을 둘러보는 등 베트남식 개혁개방 시나리오를 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선 북한 시장의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북한의 건설 현장은 90% 이상 인력을 활용한 낮은 수준의 노동에 의존하는 상황. 굴착기를 비롯한 건설기계 대부분이 중국산에다 노후화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프라 사업 외에 북한의 지하 자원을 채굴하는 데도 건설기계가 필요합니다.
그 4대강 사업 이후에 유휴건설기계가 굉장히 포화되어 있고요. 사업용 건설기계의 가동률이 급격히 하락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남북협업을 통한 그 유휴건설기계 해소와 북한 시장 진출이라는 그 두 주제 발표 후 북한 전문가들 간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건설기계 분야가 남북 경협의 기본축이 될 거란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북한이 지금 대규모의 아파트도 건설을 하고 대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하는데 다 노동력이 들어가서 하는 거죠. 저도 대학생 때도 그렇고 사회에 나서도 그렇고 기계로 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둥찜으로 치고 날랐고 7층까지. 섣부른 장밋빛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병규 세계평화교류연구소 소장은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업은 경협이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국민TV 유민호입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감소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순 감소한 건 지난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610조 5천억 원으로 2조 6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고 증가 규모 역시 작년 2월 이후 최소 수준입니다. 이에 당국은 9.13 대책 이후 주택 매매가 둔화되고 겨울철 이사 비수기까지 겹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다만 한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는 봐야 하지만 모니터링 결과 전세 수요는 상당히 높아 전세자금 대출 수요는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에 빠져 있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의 추격으로 삼성전자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면서 올해 실적에 관심이 보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S10 공개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개의 카메라, 풀 디스플레이 탑재, 화면 지문인식 등 역대급 스펙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격 접근성까지 고려해 올해는 80만 원대의 보급형 모델도 출시됩니다. 중저가 시장 공략 전략도 다시 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의 저가폰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초 인도에서 10만 원대의 스마트폰까지 내놨습니다. 중저가 라인도 A와 M으로 개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 언팩에서 5G 폰과 폴더블 폰도 선보이며 새로 열릴 시장 선점에도 나섰습니다. 이렇듯 삼성전자가 중저가부터 프리미엄까지 스마트폰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을 다시 짜며 절치부심하고 있지만 올해도 역시 수익성 회복은 물론 7년 만에 3억대 아래로 떨어진 출하량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전망입니다. 콘텐츠와 5G 통신망이 제대로 갖춰지는 내년에 본격 출시될 5G 폰과 폴더블 폰을 사기 위해 현재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구매를 미루고 있는 데다 통신사들도 내년에 5G 마케팅 자금을 대거 풀려고 현재는 구매 보조금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2.9억대 정도 팔았는데 큰 폭으로 반등하기 현실적으로 좀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삼성전자가 중저가 스마트폰을 늘려 시장 점유율 지키기에 나서면서 수익성은 더 나빠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올해 스마트폰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내놓고 있는 생존 전략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경찰이 오늘 오후 한화 대전 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제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 공장의 로켓 추진체 2형 공실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공장 내부에 있던 근로자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폭발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로켓 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2형 작업과 관련된 자료를 집중적으로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한화 대전 공장 측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작업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이번 폭발 사고에 대해 사망한 인턴 사원은 채용 전재현 인턴이라 사실상 정규직이었고 위험을 전가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평등과 일, 가정, 양립이라는 사회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다지만 여성들이 일과 가정, 육아 등에서 겪는 고충은 상당합니다. 이런 여성들을 응원하고 나아가 상담과 일자리 매칭, 세미나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여성중앙총연합회인데요. 오늘 창립 10주년 선포식을 열었는데 전국 순회를 통해 각종 세미나와 공연을 열고 여성들의 의식 향상과 행복 창출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여성중앙총연합회가 여성행복만들기 10주년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한국여성중앙총연합회는 2,000여 명의 회원을 둔 단체로 여성들의 의식 향상과 일자리 지원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성 건강은 가정의 뿌리이며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핑크나비 행사로 각종 강연과 공연 등을 통해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한다는 취지입니다. 교육과 캠페인과 또 세미나를 통해서 여성들에게 많은 희망과 꿈을 전했는데 10년 정도 지금 꾸준하게 해왔고요. 핑크나비에 핑크라는 것은 여성을 뜻하는 것이고 나비는 희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또한 교육, 복지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교수부터 의사, 가정주부 등 다양한 여성 회원을 필두로 재능 기부 등을 펼치며 일자리 매칭과 치매 교육, 결혼 이주 여성 정착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의 건강을 좀 체크도 해드리고 미혼모 여성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거를 의료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돕고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다는 거 그게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는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교육 강연과 파페라 행사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채워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10대에서 60대 등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핑크나비 행사는 오늘 서울을 시작으로 4월 충북, 6월 충남, 9월 부산, 11월 제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횡령과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2차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대기업 오너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다면 재벌가 범행이 개선되기 어렵다며 오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하는 무자료 거래로 421억 원을 횡령하고 9억 원대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고 이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황제보석 비판을 받고 재수감됐던 바 있습니다. 오는 20일 공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 S10 가격이 100만 원 선을 넘을 전망입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S10 기본 모델 가격은 105만 원대로 S10 플러스 등 이번 시리즈의 가격은 평균 120만 원 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작 갤럭시 S9보다 10% 이상 뛴 가격입니다. 갤럭시 S10 시리즈의 모델 중 하나인 갤럭시 S10 5G 모델의 경우 다음 달 29일로 출시가 예정됐으나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갤럭시 S10 5G 모델 출고가는 150만 원 내외가 될 전망입니다. 갤럭시 S10 시리즈 사전 예약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며 정식 출시일은 다음 달 8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권력기관을 개혁하기 위한 신속한 법제도화를 주문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과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법이나 제도로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물이 합쳐지는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가 버릴지 모른다는 게 두렵다며 호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가능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입법이 쉽지 않은 경우 다른 정책 수단의 강구 역시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곳곳에서 혼잡을 빚었는데요. 낮 동안 일시적으로 약해졌던 눈발이 퇴근길 무렵부터 다시 굵어질 것으로 보여 또다시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오늘까지 내리는 눈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가 2에서 5cm,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도와 전북, 경북 북부 내륙이 1cm 내외가 예상되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에는 오늘 저녁에, 경북 북부 내륙과 전북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퇴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 강원 영서 남부와 경기 서부, 전북 동부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토요일 오전에는 서쪽 지방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일요일 오전에는 경상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는 눈이 내리고 있고요. 수도권에는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춘천의 아침 기온 영하 4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도, 인천 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울진의 아침 기온 영하 3도가 되겠고요. 한낮에는 속초 2도, 강릉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는 영하 1도에서 시작해서 낮에는 3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의 낮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해와 동해는 흐리고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해상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평년 기온을 밑돌며 반짝 추위가 나타났다가 이후 차츰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